울진, 봉평, 신라비 등을 서서를 편성했으며 현재 봉평 위에 있는 봉평 신라비 전시관 학예 연구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느끼게 되시길 바라며 모두 박수로 심 학예사님을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에 이러면, 울진 이름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김유신이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막말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울진현하고 평해군이라는 지명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울진군이 남쪽에 있는 평해와 북쪽에 있는 울진이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 개면은 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는 저도 헷갈리고 외우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혼돈을 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선시대에 주로 울진현이라는 북쪽에 그 업격이 울진현이었으니까 울진현이라는 이름을 쓰고 남쪽은 평해군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서 이렇게 좀 북쪽과 남쪽을 이제 갈라봤습니다.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 먼저 선사 씨는 주로 고고학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역사 고고를 전공했는데 현재 이 북쪽의 울진 쪽의 역사를 보면은 북면 주인이 석수동 쪽에 후기 구석기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발굴한 건 아니고 지표 채집에서 이제 뭐 돌도끼라든가 이제 주목도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 갖고 가장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변, 잘 아시는 죽변 등대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신석기, 지금부터 7,500년 전에 그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울진 남북을 다 합쳐서 한 80기 정도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있는 봉평신라비 전시관 있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 예, 거기에 울진에 대한 지명 이름이 이제 최초로 나와요. 거기 보면 그걸 뭐라 남미지천, 아대해천, 갈시조천이라 요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아마 거벌모라가 그 가장 중심지였던 것 같고요. 아마 봉평리를 중심으로 한 죽변 요쪽이 아마 거벌모라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명동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창녕비 561년에 우추군이라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추, 실직, 하슬라군 이렇게 나와요. 우추는 울진, 실직은 삼척, 하슬라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사부 때문에 뭐 하슬라, 아슬라 이러는데 거기에 우추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추군이 이제 또 금성문 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세기 중엽 때 삼국사기에 울진은 우진야현이다. 그리고 바단현을 속현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저희도 어릴 때는 통일신라 시대로 배웠죠. 북쪽의 발해, 남쪽의 통일신라 이래. 요즘은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삼국사기 나온 내용인데요. 울진군으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울진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현으로 해곡현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처음으로 울진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경덕왕 때 전체, 통일신라 전체의 지명을 한자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바꾼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유신이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김유신은 실제로 이쪽으로 온 적도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이었던 울진이, 북쪽에 울진이 울진현으로 이제 강등을 합니다. 현으로 강등되어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현으로 와요. 그 당시 때 강원도의 현령은 6품, 9품까지 있는 것 중에서 6품이고, 구는 6품이고, 5품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격이 높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평해군에 고려사에서 처음으로 평해현으로 개명했다. 이런 게 나와요. 고려사가, 그 다음에 그 벼로는 기성이었다. 이런 걸 봐서는 고려시대 때 평해의 중심지는 현재 기성면사무소가 있는 그 뒷산으로 해서 기성읍성이 있거든요. 거기였다가 어느 시기에 지금 평해읍사무소 있는 그 쪽 뒤에 또 평해읍성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또 이제 평해가 잠깐 경상도로 넘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1018년, 그 다음 1259년 요 사이에 경상도 예주로 소속이 됩니다. 예주는 지금 이제 여기 내려가시면은 영해가 되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강력시가 되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속현이 되다 보니까 평해의 역사가 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명주도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원도로 이관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강원도 쪽으로 와서 그 역사를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와서 충렬 왕 때 다시 군으로 승격을 하고요. 실제로 울진군이 1895년 조선시대로 와서 이제 군으로 승격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울진군, 우리가 알고 있는 1914년에 울진군과 평해군이 통합이 되어서 이 울진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통합이 되고 지명이 바뀌는 이유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에 강점을 하고 이제 나라가 조선이 망했다는 걸 알리면서 모든 전 국민들,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든 이 새로운 세상 또는 새로운 게 바뀌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게 지명 바꾸는 거예요. 법 바꿔봤자 그게 또 내려오고 밑에까지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근데 지명을 바꾸면 내가 당장 살고 있는 마을이 옆 동네하고 통합을 하고요. 또는 이름이 쪼개지고 새로운 이름이 막 갖추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지명 이름이 이때 바뀐 이름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삶 속의 지명을 바꿈으로 인해 갖고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아주 우리도 모르게 아주 문화정책 표면서 싹 하는 그런 전법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울릉도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사부가 512년에 우상국을 정벌을 하면서 이제 이쪽 육지 땅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하나의 우상국이라는 소국으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이사부가 이 우상국을 정벌을 할 때 울릉도 사람, 우상국 사람이 사나우니까는 힘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깨를 해요. 그래갖고 목사자,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가서 위협을 해서 안 그러면 풀겠다. 너희들이 사자를 풀어서 위협을 주니까는 겁이 나서 결국은 항복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취해야 될 것은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겁니다. 이 우상국이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은 신라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동해안 해상에서 상당히 강한 세력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또 일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울릉도 독도 또 얘기할 때. 아니, 우상국이 지금 울릉도 독도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근거가 여기 보시면은 삼국사기에 일단 우상국 울릉도란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이 울릉도, 독도, 울릉도 포함한, 부속도 포함한 울릉도를 이사부가 정벌을 했다는 얘기만 하지 그 뒤에 효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신라가 경주에서 이런 시기부터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이제 영역을 넓히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현재의 자료로서는 강릉의 4세기 말, 4세기 4사분기에 점령으로 이제 항남동 백곡 3사각 단계 또는 미치 5-1주구란 이제 그런 나오는 토기인데요. 신라 토기가 목강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가 이 육로를 통해서 또는 이 해로를 통해서 양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4세기 말쯤에는 강릉까지 벌써 신라 땅으로 복속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울진은 한 5세기 1사분기 정도, 5세기 초에 그 신라 토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더 빨리 됐을 건데 아직 발굴이 안 된 것 같고요. 삼척 같은 경우는 5세기 2사분기쯤에 신라 토기가 나와서 이렇게 벌써 영역으로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릉에서 벌써 더 빠른 게 나왔기 때문에 벌써 그 전에 다 포함된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슬라 군주가 된 이사부가 이제 이렇게 울릉도를 이렇게 복속을 하게 돼요. 이렇게 쪽으로 진출을 해서 나중에 결국 512년에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물론 부속도서인 울릉도는 눈에 보이니까 당연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복속을 함으로 인해 갖고 그 다음부터 이 동해안 쪽 이쪽까지 이원, 마원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
568년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여기를 우상국을 점령함으로 인해 갖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서 나와요. 만약에 신라가 우상국을 점령을 못했으면 통일을 하는데 상당히 아마 애로점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항상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방어할 수 없는 등 쪽을 힘이 센 우상국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했는데 여기서 정보를 함으로 인해 갖고 동해 해상 제한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발판으로 결국은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들어야 당연히 우상국, 독도,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것만 주장하는 것보다도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그 독도의 가치나 울릉도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까지 울릉도의 고고학적 자료에서 6세기 512년에 가까운 6세기 초에 신라토기가 나와요. 이렇게 개배가. 그 다음에 6세기 초, 6세기 중엽부터는 단각고매나 이런 장경호, 대부장경호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신라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문헌에서 나오는 이사부가 점령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좀 다시 또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우상국이 울릉도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이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국사기나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그다음 고려사에 보면은 계속 울진현에 소속된 신라 때 우상국은 울릉도라. 울진에 울릉도가 있다. 우상국도는 무릉이라 한다. 그다음 신준동국 승남에도 울진현 산천조에 우산도, 울릉도, 무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우상국이 울릉도가 확실한 거죠.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역사적인 우리 사료에서도 그게 우상국이 울릉도가 맞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보시면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고려사나 그 이후의 자료에 보면은 다 울진현 안에 그 울릉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고려 시대 이후부터 울릉도는 행정체제 안에, 울진의 행정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울진현에 울릉도가 소속이 되었나? 울릉도를 포함.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신라에 복속이 됐는데 울릉도가, 우상국이 고려사에 보면은 다시 다르게 나와요. 나라가 생겨요. 보시면은 고려 태조 때 울릉도에서 사신, 백길과 토두가 고려의 토산물을 바친다 했습니다. 사신이라는 거는 나라가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이건 연구를 할 때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행간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신이라는 게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토산물을 바쳤댔습니다. 그 다음에 현종 때 보면은 1018년에 보면 우상국이랑 국화가 나옵니다. 아니, 복속이 됐는데 어떻게 국화가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로 봐서는 우상국이란 나라가 후삼국 시대인지 언제 때인지 모르지만 다시 부활을 해요. 통일신라가 망한 또는 후삼국 시대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우상국의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부활을 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명주도란 이렇게 걸 보면은 강원도인데요. 요 시기에 1032년에서 1141년 사이에 결국은 이 육지, 우상국이란 국가가 소멸을 하고 이 육지에 있는 행정체제 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보신 울진현, 고려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진현 소속에 다 이 울릉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때 사이에 아마 울진의 행정체제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왕피천 이러면은 아주 세밀하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수산고 밑에 성유울이 있는 주변에 그 왕피천 요것만 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지질학계에서 왕피천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망량수산에서부터 건남, 이렇게 수곡, 수하계곡, 수비면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게 왕피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본류입니다. 왕피천은 3가지 하천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지류가 서면으로 가는, 불령계곡 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발원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광천, 빛광자를 쓰는 광천요.
또는 뭐 이쪽에는 대강천, 요는 소강천 이렇게 부르는데 요 지류가 이렇게 있고요. 서면 이쪽에서 소강이 저쪽에서 발원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류의 왕피천은 숲이 이쪽에서 발원을 한답니다. 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원남에 있는 매하천입니다. 매하천이 이렇게 원남면 쪽으로 해서 여기도 이쪽 백암 온천에 있는 이쪽 온정 쪽에서 발원을 한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하천이 전부 다 왕피천의 유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피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피천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왕피천에서 울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시작이라기보다는 아주 이런 시기에 지금 서울의 명동처럼 중심지가 여기에서 대부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초로 들어오는 사찰이 울진 지역에 불교나 사찰이 이 왕피천 중심으로 해서 들어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울진군에 한 80여 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약 16기 정도의 최고 많은 한 군데에서의 고인돌군이 가장 많은 데가 이 왕피천 옆에 바로 수산에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또 암각화도 이 수산에 있고요. 이런 거 봐서 상당히 이 주변에 많은 이런 문화생활이보다는 이런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왕피천은 이름이 언제 시작되었나? 아까 본류인 왕피천, 그 다음에 이 서면 쪽으로 가는 광천, 그 다음에 원남 쪽으로 가는 매하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지명을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지명을 한번 이 하천에 대한 명을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전동구 여의성남 1530년, 예, 요때 가장 빨리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지 빼고 일제강점기 1939년에 요거까지 한번 찾아봤으면 나오는 거를. 세종실지리가 1430년이 가장 빠른데요. 하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수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수살리.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왕피천의 이름이 1530년대부터 예, 17세기, 18세기 때 할 수 있는 동국 여지지에도 보면은 수산천으로 나와요. 수산천 하구에 울진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지도서 18세기 때 대천으로 나와요. 큰 하천이란 뜻이죠. 아마 수산천은 아까 지명이 수산이니까 수산마을에 있는 흐르는 하천이라서 수산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때 간동지 대천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김정호가 대동지 지었다 했는데 1864년에 다시 수산천이 나와요. 그리고 19세기 말 간동읍지에 또 대천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대천, 수산천 이렇게 계속 같이 쓰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울진군 여지양면 1908년도에 때 또 남대천으로 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남대천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그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피천이라는 지명이 1939년에 처음 나와요. 얼마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어요. 예. 그 군지에 보면은 일명 수산천이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1월산에서 이게 발언했다 뭐 등등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알고 있는 지명이 그 하천의 명이 왕피천에게 얼마 안 돼. 일제강점기 때. 한 번이라도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왕피천이. 아까도 제가 1914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명을 많이 바꿔서 우리나라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잖아요. 결국 저는 그때의 영향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전혀 안 나오던 지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바뀐 걸 알리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렇게 지명이 바뀌기 때문에 왕피천이라는 지금 지명은 아까 왕이 피난왔다.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을 봐도 임금 왕자 피난할 핀자니까 왕이 피난온 곳 와보니 거기 하천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뜻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설일 뿐이고 믿을 수 없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러면 유래 왕이 피난 왔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왕피천이라는 지명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명 유래집을 찾아보면은
아까 안일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실직국, 아까 저 실직이 삼척이라 그랬죠. 예. 실직국에 예국의 침략을 받아, 예국은 저 강릉을 말합니다. 원상국 시대 때 있었는데 이곳에 피난을 왔기 때문에 왕피동, 왕필이라 한다는 설이야.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울진에. 그 다음에 신라 경순왕 때 경순왕이 결국은 고려 왕건, 태조 왕건한테 항복하잖아요. 그래갖고 항복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야 우리 물려주자기보다도 넘겨주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태자, 우리가 많이 알고는 마이 태자라 그러죠. 예, 300옷을 입었으니까 마이를 하는데 이 태자가 천년사직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냐 하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기록이. 그러나 결국은 경순왕이 왕건한테 나라를 넘겨줘요. 그래 이 태자는 여기 지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삼국사기에는 뭐 태자가 모우와 넘어가자 마의 옷을 입고 이것으로 피신하였으며 모우는 이곳에서 작고하여 하고 태자는 금강산으로 계골산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우라든가 태자라든가 왕의 그 자신이나 뭐 부인이니까 그 개념에 의해서 왕족이니까 그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왕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원나라 말 때 홍건적이 제2차 침입을 하죠. 공민왕이 분병을 인설하고 안동과 영양을 거치 이거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즉 공민왕이 이 왕필로 이 말로 왔기 때문에 왕이 피난했다 해서 왕필을 한다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왕피천이라는 이름도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실제로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바위틈에다 집을 짓고 평생 마이 배옷을 입고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는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아마 경주에서 갔기 때문에 금강산으로 가려면 이쪽을 지나갔겠지요. 만약에 내륙으로 갔다면 할 말은 없는데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서 더 이상 우리가 편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안일왕은 역사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우리가 안일왕인지 아닌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공민왕은 그래 안동으로 피난을 와요. 한 70일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울진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 공민왕이 안동에서 이 현판을 쓴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판이 있다고 뭐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사실고요. 근데 이렇게 역사에 근거 없는 게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왕필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전부 다 이런 옆에 있는 옆 동네의 역사를 땡겨와요.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왕이 피난 왔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얘기예요. 전설일 뿐입니다. 간동별경 잘 아시죠? 네, 많이 들었죠? 지금도 저 정철의 간동별곡이 교과서에 나오나요? 국어교과서에 학생들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배웠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망향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망향정의 위치는 아시죠? 전부 다. 그죠? 수산 맨 밑에 하천의 남쪽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2005년도에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쪽 기둥이 좀 무너져서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측군에서 뭐 현재 요거는 뭐 역사의 가치는 없고 그냥 고건축 양식에 맞춰서 했는 거고요. 요게 원리치입니다. 요 뭐 망향정이 총 3번 옮깁니다. 총 3번 역사에서 총 3번 옮기는데요. 요게 9-7번 국도 기성망양 덕신 휴게소를 지나서 밑으로 가시면 9-7번 국도에 이렇게 소나무 한 몇 그루가 있고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도로를 내면서 이만큼 훼손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여기에 울진문화원에서 세운 비석이 이렇게 표석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 망향정 틀하고 여기가 원래 터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3번 옮겼다 했잖아요. 또 한 번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기성명 망향리 이 부근에 해안가에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 아쉬워서 평해군수 최신보가 15세기 때 성종 때
여기다 옮겨서 현종산 기슭에 옮겨서 망향정을 짓습니다. 정철의 간동별경에 나오는 정철이 갔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현재 여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얽붙은 시나 이런 거는 없어요. 최근에 지은 시는 빼고 그런 데인데 재밌는 게 이 망향정이 또 무너져서 방치가 되는가 봐요. 어느 시기에. 정확히 연도는 모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1854년에 울진에서 망향정을 짓자. 여기가 평해군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고지도라든가 이런 데서 남쪽이었다 평해군이었다고 설명을 잘 기억해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군인데 그러면은 평해군에 간동 8경 중에 2개가 있습니다. 월성정과 망향정. 울진현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우리도 군에 하나 있자. 이래서 아마 여기에 평해에서 이게 안 무너지고 계속 있었으면은 지금 현재 망향정택에다 망향정이라 이름을 못 붙이죠. 기존에 있는데 아마 무너지고 방치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좀 작년에 무너졌는데 바로 져서 질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좀 무너져서 세월이 좀 지나서 사람들 내리에 좀 잊혀져 갈 만할 때 아마 울진현에서 우리도 하나 짓자. 그래야 우리 군에도 간동 8경이 하나 있다. 이런 식의 개념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1860년에 울진현의 이효가 여기다가 하나 세웁니다. 그게 여기가 아니고 참 여기 현재의 위치에 세웁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이 주변에 뭐 주춧돌 하나 이렇게 놔두는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게 아마 그때 했던 주춧돌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고 뭐 세월이 흘러서 또 요거 전에 또 세웠다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거는 역사에 안 나오는 건데 실합니다. 1950년도경에 울진교육청에서 뭐 하고 그 지금 산포리에 계신 그 옛날 면장진이었던 무슨 어르신이 기부를 받아서 새로 지었어요. 짓고 그게 무너지고 이건데 그 50년대경에 지었기 전에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때 1860년대 있었던 게 왜 무너졌나 하면은 이거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정언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정언을 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 지금은 덜하지만은 어두운 시절에 이 간동 8경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보기 좋은 위치 좋고 유람하고 또 이렇게 저기서 시모임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정자가라는 게 그런 데니까 그 당시 때 높은 분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맨날 동네 사람들한테 특히 어촌이 좀 살기 힘들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촌이 살기 좋고 맨날 거기 와서 뭐 물고기 잡아라 뭐 하라 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맨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고민을 한 게 저거 빠버리면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 빠버리면 안 올 거 아니냐 이 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빠면 또 덜통 나잖아요. 어떤 놈이 빠서 어떤 사람이 부셔서 이러면 또 다치니까 비바람 치는 아주 비바람이 심한 날에 진짜 동네 사람들이 가서 기둥에다 밧줄을 묶어서 땡겼습니다. 예, 땡기갖고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50년대경에 다시 아쉬워서 만들었고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 하나에도 민중들의 아픈 삶이 가끔씩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동굴 탐문기가 성유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곡 많이 들어봤죠? 이색의 아버지, 목은 이색의 아버지인데 그 이곡이 1349년에 이 쪼고를 유람을 하면서 금강산에서도 이렇게 유람을 하면서 이 성유골에 왔어요. 월성정도 들리고 이러는데요. 그 성유골에 와서 이제 동굴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은 와서 성유사가 있었고 부분에 그 쩌면한 굴이 있었는데 굴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안 써놨더라고요. 쩌면한 굴이 있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스님을 앞장 세워서 어두우니까 횃불을 들고 가는데 좁으니까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나오고 하니까 좁은 데는 무릎을 기어서도 가고 예, 또 어떤 데는 배로 납작 엎드려서 좁으니까 가고 그래서 옷 묻을까봐 돗자리 깔고 막 가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기기모호한 희한한 부처 모양도 형상이 나오고 막 이런 것 종류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려 말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동굴 탐험기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국의 동육이에요. 예. 지금 이 성육은 뭐 당연히 뭐 천연기념물로 된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보면은 옛날 물은 보면은 백년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유봉이란 말로 더 많이 쓰죠. 문헌에 보면 백년산으로 나와요. 백년산에 이렇게 있다 이러는데 뭐 현재 뭐 870 전체 길이는 뭐 870m, 900 몇십 m 이러는데 그 중에서 지금 주굴은 330m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개 강경 중에 10개로 공개를 해서 270m 정도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는데 재밌는 게 또 여기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혹시 여기 저 종교가 불교이신 분 있습니까? 예. 네. 그 울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삼국유사에 700년 전후해서 700년보다 약간 앞식이나 약간 뒤식이나 요 정도인데요. 거기에 장천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손바닥 장차에 하늘 천자를 써서 장천굴이 나오는데요.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 보질도 태자가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 삼국유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보질도 태자가, 보천태자가 여기 와서 아침 저녁으로 다란일 경을 외워요. 다란일 경을 오니까 갑자기 굴신이 나타났어. 여기에 있는 굴에 신이 있었겠죠. 굴신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에 자리 잡은 지 2000년이나 됐는데도 이런 다란일 경을 처음 들어본다. 불경을 처음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좋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교의 길을 할 테니까 보살계를 달라 이래갖고 보살계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굴이 사라지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물론 재미있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불교가 들어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울진의 자연신앙, 토속신앙은 이런 굴신신앙, 뭐 전반적으로 산천신앙은 더 했고요. 산악신앙 됐고. 굴신신앙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가 여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그렇게 삼국유사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700년 전후로 했죠. 그럼 이 기사가 과연 맞을까? 맞습니다. 고고학적 또 증명이 됩니다. 어떤 장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곡의 동육 위에 성유굴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유사가 있댔어요. 아마 성유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유굴이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지 성남 1530년, 대동지 1864년 이때 계속 성유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탱할 탱자를 써요. 탱천굴이라 합니다. 네, 한자가 달라져. 재밌는 걸 잘 보시면 한자의 변화가 제방변이 있죠, 왼쪽에. 저는 이거 오리로 보고 오타로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장천굴인데 만약에 한자를 보면 잘못 많이 써요. 우리가 우산도 울릉도 얘기할 때 우산도로 하는데 오조사 우자를 쓰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아들 자자 써놨어요. 자산도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오조사 우자가 날래 쓰면 자자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예 자자로 정착돼 갖고 자산도로 변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 설명은 없이 자산도로 했다, 우산도로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실제로는 우산도가 맞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 탱천구를 쓰면서 잘못 써갖고 제왕편이 들어서 이제 이렇지 않았나 이제 추정을 하고요. 어떤 이때도 보면은 탱천구는 합니다. 그 다음에 문헌에는 없습니다. 지금 떠도는 얘기에 선유굴이라 합니다. 신선선자에 놀자.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신선이 와서 놀았다 해갖고 선유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근거는 없지만 임진왜란 때 성유사가 있었는데 외난을 피하기 위해 불상을 성유굴 안에 모셨다. 불상을 성불을 성유 안에 피신시켰다 해서 성불 부처 머물유자 그래서 부처를 그 안에 넣었다 해서 성유굴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요 선유굴이나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벌써 이곡의 동육위에 빠른 시기에 이런 성유굴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500명 정도가 거기에 피난을 해서 나중에 외놈이 그 입구를 막아서 죽었다. 이런데 실제로 조사하면 뼈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제 나오면서 자꾸 전설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성유굴이 되는데 어찌됐든 성유굴의 가장 빠른 이름은 현재로서는 장천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왕피천 지명 이름을 얘기했죠. 거기에 그보다 더
가장 빠른 게 수산천이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 더 빠른 하천이 나와요. 이국의 동력 위에 장천이라고 나와요. 예, 장천가에 성주사가 있고 장천의 그 단의 높은 매력 밑에 장천이 온다.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다 보니까 길장자의 하천이에요. 긴 하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풀어서 그냥 장천이란 그대로 지명 자체를 지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손바닥 장자지만 장천입니다. 하늘 천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장천이라는 말이 음은 똑같잖아요. 결국은 흘러서 이 장천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물론 하천은 원래 깔고 있는 내라는 걸 깔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 장천이 여기 와서 결국 그러면은 수산천보다 더 빠른 고려시대 말에는 장천이 수산천 이런 식으로 뭐 대천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왕피천으로 반 게 아닐까 이렇게 어떤 요걸 풀어 쓰느냐 지명으로 그대로 보느냐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요거는 한국 사진을 했습니다. 이걸 왜 찍었나 하면은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산태극, 수태극의 명당이라 했습니다. 불영사가 있는 곳이. 여기 불영사가 있는 곳인데요. 예, 의상대사가 651년에 이게 뭐 창건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S자로 돌아갑니다. 산도 S자로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태극 마크 그 개념인데요. 거기에 불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적으로 명당이라고 해요. 과연 의상대사 스님이 여기 와서 부처를 만났을까요? 혹시 좀 아십니까? 부처 만났는지. 저는 뭐 안 물어봐갖고 의상대사한테. 여기 우리가 요리 많이 들어가면은 주차장이 여기 있고 여기서 요 대웅전인데요. 종무소 바로 앞에 설신당 옆에 여기 물 수조가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라보시면은 서쪽이죠. 요 산 정상에 요 바위가 있습니다. 예. 어두울 때 햇빛 역광으로 한번 찍어봤더니 봐요. 부처같이 보이잖아요. 보살같이. 그 밑에 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요 좀 한 4개 있고 이래 갖고 총 5개가 돼요. 예, 요런 것들인데. 요 부처가, 돌부처가 요 앞에 연못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해가 요쪽 서쪽으로 가면 비치면은 여기에 부처가 나타납니다. 그게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영사 이름이 부처 불자의 그림자의 영자. 부처의 그림자가 비치는 곳이다 해서 불영사가 된 겁니다. 요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왕피천에서 그 삶은 어떻고 왕피천은 어떤 역할을 했던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0년경에) 동해안을 유람하면서 이제 남긴 그런 자료에 보면은 울진께 몇 개가 있어요. 뭐 청유굴도 있고. 절 입구에 세워지는 이제 단간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개의 돌기둥이 있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장대 모양의 깃발을 꼽는 복판에 단간이 있고 피고 그 다음에 이 지주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지금 뭐 앉으신 곳이 지금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예, 서신 게 고인돌입니다. 예, 고인돌은 대표적으로 청동시. 지금 제가 사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됐는데요. 아직 다음에 오시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불령사의 의미를 이제 느껴봐야 돼요. 저 하늘에 보시면은, 아니 하늘에 저 산에 엄폭파인 저기에 부처님 있죠. 네. 앞에 그 이제 뭐 2명 내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 연못을 저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쪽 보시면은 제가 사진 찍은 것보다 좀 낫네요.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부처님이 보이잖아요. 보이나요?